익십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짧게는 5분 또는 2, 30분이 지나도록 답신이 없으면 내가 익십을 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몇 시간 동안 답신이 없어도 멀리 어디에 갔나?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답신을 기다려보세요. 만약 하루 정도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그때는 직접 물어보세요. 왜 답이 없어? 카톡 보낸 지 하루가 지났는데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이렇게요. 너는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면 나한테 섭섭한 거라도 있어? 솔직하게 좀 얘기해 줄래? 라고 물어보세요. 상대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혼자 지레짐작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거절을 해야 할 때 2대 동감 공식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이유 없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리면 상대가 기분이 상하고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럴 땐 제 능력치를 벗어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사례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하며 거절합니다. 부탁을 내가 직접 들어주지는 못하지만 대안을 제시해서 상대를 배려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는 안 되지만 그 분야에 능통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동의의 뜻을 보여주며 거절합니다. 저도 예전부터 그 일에 관심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취지의 행사네요 라고 동의나 관심의 뜻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감사의 뜻을 표현하며 거절합니다. 제가 부탁을 들어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저를 먼저 생각하고 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지막에 감사 표현을 덧붙여주세요. 이유, 대안, 동의, 감사 2대 동감 공식 이제 아셨죠?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책 관계를 망치지 않는 대화법에서 확인하세요. 거절이 어려운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거절의 5계명을 기억하세요. 첫째, 거절은 반드시 해야 한다.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의 체력과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절은 해야 하는 것, 이것을 기본값으로 생각하세요. 둘째, 존재에 대한 거절이 아니다. 내가 거절을 하는 것은 상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부탁에 대한 거절이에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셋째, 거절 후의 상대의 모습이 진짜다. 상대가 많이 서운해하거나 살짝 토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반응은 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대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거나 화를 내는 식의 부정적인 감정을 격하게 표출한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은 아닌 겁니다. 관계를 망치지 않는 대화법, 제 책의 내용을 일부 소개했는데요.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거절의 5계명, 이전 영상에 이어서 두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넷째, 간접적으로 거절해도 된다. 마음이 약해서 도무지 얼굴을 보고는 거절을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전화,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SNS 메신저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하세요. 다섯째, 잠시 보류해도 괜찮다. 보통 부탁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끼는데요. 조금이라도 망설여지거나 고민이 된다면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제가 퇴근 전까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시간을 번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거절의 5계명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거절은 반드시 해야 한다. 존재에 대한 거절이 아니다. 거절 후의 상대의 모습이 진짜다. 간접적으로 거절해도 된다. 잠시 보류해도 괜찮다. 5가지 꼭 기억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책 관계를 망치지 않는 대화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강을 할 때 거절이 어렵다라는 고민이 항상 빼먹지 않고 등장해요. 물론 거절하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거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유한하고 내 체력과 에너지도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 아닌가요? 사실 가족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 시간, 체력, 에너지 이걸 잘 분배해야 해요. 그런데 거절을 내가 하지 못하고 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내 시간도 쫓기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이거에 부담을 느껴서 부탁을 한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 내서 거절하세요. 거절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거절에 대한 부담을 내리시고 종종 거절을 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말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3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감정이 앞설 땐 말을 자제하세요. 감정이 격해지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홧김에 우리 헤어져. 일을 못하는 사람이 센스라도 있어야지. 내가 널 왜 낳았는지 후회스럽다. 이런 말이 튀어나가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두 번째, 말하기 전에 3번만 생각하세요. 상대나 상황을 살피지 않으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신뢰를 범하는 말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말하기 전에 신뢰가 아닐까?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진 않을까? 이렇게 3번만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할 말을 준비하세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할 말을 미리 준비하는데요. 말이 준비되지 않으면 핵심이 흐려지고 또 괜한 말로 오해를 사거나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 말을 준비하는 것은 말실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